코인 투자는 차트의 진실과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의 진실 차지입니다. 오늘도 실제 매매 결과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비트코인의 불장은 언제쯤 시작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귀를 하며 가볍게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위 매매 내역은 16일 매매 내역으로 해당 매매를 통해 1109테더, 한화 약 150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입한 지점이 이 부분이고요. 다음 익절한 부분이 이 부분 되겠습니다. 꼭대기에서 잘 나왔는데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기 쌍 바닥을 본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고점 뚫을 때 매수 진입을 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자리는 여기였는데 제가 다른 차트를 더 많이 보다가 사실 이 자리는 놓쳤고, 지금 여기 현재 차트, 이 차트 말고 차트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현재 이 뒷부분에서 많이 내려줬거든요. 많이 내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나의 골로 본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줬기 때문에 하나의 골로 본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쌍 저점이 나오지만 여기에서도 좀 골이 큰 쌍 저점이 나와줬다. 하락 부분만 보고서 이렇게 들어가긴 힘든데 이 전에 크게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큰 골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락하는 부분만 보고서는 여기 큰 골을 보기는 어렵고 요 작은 골을 보고 매매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고 매수 진입을 했고 고점 뚫을 때 매수 진입을 한 거고요. 여기서 손절가 간당간당하게 남겨두고 다시 올라가 주었습니다. 올라가 주는데 여기서 손익비를 이렇게 1대1 잡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요즘에 조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익절가를 그러니까 요 1대1 말고 요거 RSI가 과매도나 과매수 상태로 들어갔을 때 청산하는 것도 지금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제가 매매한 결과 보통 제가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익비를 1대1 잡거나 아니면 다른 변곡점 보고 익절가를 더 잡는 경우가 있는데 RSI 과매수 상태에 갔을 때 익절을 하는 것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대1보다 훨씬 좋았었거든요. 여기선 지금 딱 1대1 나왔지만 이전 제가 다른 매매를 했을 때는 1대1보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이 부분도 많이 제가 매매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RSI로 잡지는 않는데 익절할 때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익절하는 것도 지금 테스트 중인데 꽤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고하시면서 제 매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오늘 매매도 쌍바닥으로 매매를 한 거고요. 손익비 1대1 잘 잡고 나와서 꼭대기에서 수익을 받고 1대1 잡지 않더라도 RSI가 과매수 상태일 때 지금 익절을 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꼭대기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귀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비트코인의 불장은 언제쯤 시작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 시 내가 쓴 수수료 80% 돌려받기 등의 각종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나스닥,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현재 나스닥과 S&P는 상승 추세에 있으나 비트코인은 홀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1만 5천 불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 그래프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그래프로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 0.3%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가 증가하며 미국 경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소매 판매가 경기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GDP의 70%가 소매 소비일 만큼 소매 판매량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월 대비 1%가 증가함으로써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위 그래프는 미국의 7월 CPI 그래프입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뜻하며 전문가들은 연간 상승률이 3%,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3%와 0.2%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 또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위 그래프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락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또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자산, 즉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 시장의 유동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투자 여력이 생기는데 역으로 금리가 내리지 못한다면 유동성이 줄고 투자 여력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좀 더 멀리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9월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꽤 높아집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반드시 비트코인의 큰 호재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 반등을 줄 수는 있지만 큰 호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발표될 수 있고 그 이후 양적 완화가 발표될 조짐이 보인다면 그것이 아마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분들이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셨을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가 발표된다면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도 동반하는데 그동안 많은 가격들이 크게 상승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비트코인의 바닥은 언제이며 언제 불장이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 발표의 조짐이 보일 때입니다. 그때까지 꾸준한 하락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고 발표 이후에는 나스닥, S&P, 다른 주가들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 터닝 포인트는 양적 완화 발표가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 전에는 반드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FOMC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발표된다면 우리는 바닥과 불장에 뛰어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차트상 주봉이나 일봉에서 쌍바닥 또는 영머리 어깨 패턴이 그려진다면 주저없이 매수 진입을 해야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비트코인의 바닥이고 불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차트의 진실과 함께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익의 가능성 또한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차진에서는 코인 정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 및 이슈 체크 자료, 이평선, 그리고 지표의 분석값 등을 조건 없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입장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